안녕하세요. 경영학노트 MBA 스쿨 매니저 담덕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기능 전략에 해당을 하며 기능 부서 수준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보통 STP 전략이라고도 하며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다루기 전에 경영 전략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 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사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 전략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 기능 전략은 상위 수준에서의 기업 전략과 사업부 전략에 따른 핵심 역량 격차를 메우기 위한 역량 강화 차원의 전략입니다. 회사의 각 부문에 해당하는 기능 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영 활동으로서 업무 프로세스, IT,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기업의 비전과 목표가 설정이 되면 기업의 전략이 수립이 되는데 가장 먼저 전사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사 차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금융을 다루게 되고 이후 사업부 전략은 전사 차원의 틀 하에서 제품과 서비스,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전략을 다루게 됩니다. 기능 전략은 전사 전략과 사업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적 활동의 개선과 업무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 전략의 영역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프로세스, 기술, HR 등이며 이러한 기능 활동들을 바탕으로 조직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전략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기업 수준의 전략은 기업이 전개할 사업이나 시장을 정의하는 것으로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 단위 수준의 전략은 특정 제품 시장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더 나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다루게 됩니다. 기능 수준에서의 전략에서는 사업 단위의 각 기능별 부서에서 사업 단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 방향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마케팅 전략은 바로 이러한 기능 부서 중 하나로서 마케팅 활동들에 대한 전략을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STP 전략과 포피 믹스입니다. 마케팅 전략이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합을 하여 최적의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은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한 후 STP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마케팅 믹스를 설계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선 기업의 목표 수립을 하게 되고 이후 각 사업 단위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업 전략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기업 전략이 수립이 된 후 사업 단위의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업 전략입니다. 사업 전략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능 전략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의 첫 단계는 시장을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포지셔닝을 정하게 되고 마케팅 믹스를 통해 실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전략이 잘 이행이 되는지를 성과를 통해 평가하게 되고 이것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사업 단위와 기업 전체의 목표에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전략 과정을 통해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 의사결정은 수정되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케팅 전략에 있어 기능 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수준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측 그림을 보시면 환경 분석과 전략 방향은 이미 기업 전략에서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기회 발굴은 신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기회 등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업 전략으로 채택이 되어서 기능 전략으로 하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케팅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시장 분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 분석은 마케팅 전략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분석이란 소비자 시장과 산업재 시장, 그리고 마케팅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고 표적 시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표적 시장 선정은 시장 접근법으로서 매스 마케팅, 표적 마케팅, 맞춤 마케팅으로 구분을 하며 이후 포지셔닝을 결정하게 되고 마케팅 믹스를 통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실행 계획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실행에 옮기게 되며 마케팅 통제를 통해서 결과의 측정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면 대부분이 마케팅 전략의 첫 단계를 환경 분석으로 잡으면서 3C 분석이나 스왑 분석 등의 툴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경영 전략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능 전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마치 정답인 양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알고서 마케팅 전략을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STP 전략이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을 통해 효율적으로 표적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STP 전략은 세분화된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집중하자는 전략이자 마케팅 믹스의 지침이 되는 전략입니다. STP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시장 세분화란 잠재 시장을 서로 다른 욕구를 갖는 구별되는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를 하고, 표적 시장 선정은 각 세분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여 하나 혹은 복수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은 표적 시장 고객의 마음속에 경쟁 상품과 구별되는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STP 전략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배경을 살펴보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글로벌한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되었고, 시장 내 경쟁을 넘어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경쟁이 더욱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다원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활 여건과 교육 수준은 향상되었고 자신만의 욕구 충족을 기대하는 층이 늘어났으며 풍요 속의 빈곤층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의 시대와 더불어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세대는 중국 등의 저가 공급원의 등장과 수요의 포화로 인해 과잉 공급이 더욱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점차적으로 까다로워지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특정 고객층만을 집중 공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기업들이 STP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케팅 개념에서의 시장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세분화하는 시장 세분화란 이질적인 전체 시장을 동질적인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시장을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비슷한 소비자들의 집단을 구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란 원하는 바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도 이질적인 집합체입니다. 이를테면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 독신자와 대가족 등 시장은 이러한 이질적인 집합체의 모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 세분화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시장 세분화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세분화가 안 된 시장, 완전히 세분화가 된 시장, 소득에 의한 세분화 시장, 나이에 의한 세분화 시장, 소득과 나이에 의한 세분화 시장 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세분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측정 가능성입니다. 측정 가능성은 각 세분 시장의 크기, 인구, 구매력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의 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접근 가능성은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세분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익성은 세분 시장에 투입한 마케팅 비용과 노력 대비 그만큼의 잠재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세분 시장이 충분한 규모이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행 가능성은 각 세분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할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유망한 세분 시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세분 시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가능성은 세분 시장은 내부적으로 동질성을 보여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질성이라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각 세분 시장별로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제품의 차별이 없다면 구태여 시장 세분화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세분화는 제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인구 통계적, 지리적, 심리 분석적, 행위적 세분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위주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분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구 통계적 세분화입니다. 인구 통계적 세분화는 나이, 성별, 가족 규모, 가족 생활 주기, 소득, 직업, 교육 수준, 종교, 국적 등에 의해 세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세분화로서 지리적 세분화는 지역, 인구 밀도, 도시 크기, 기후 등의 변수에 의해서 세분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 분석적 세분화로서 이것은 사회 계층, 라이프 스타일, 개성 등의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제품 위주에서는 행위적 세분화가 있는데 이것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동 특성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제품에서 추구하는 편익, 제품의 사용량이나 사용률, 제품 충성도 등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장 세분화가 주는 이점과 불이익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회의 탐색이 가능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으며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불이익적 측면에서는 잘못된 시장 세분화로 인해 모든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략보다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과 잘못된 시장 세분화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세분하고 나면 세분된 시장 가운데 진출할 시장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세분 시장 하나하나가 모두 차별적으로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분 시장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의 매력도로서 시장의 규모, 성장 잠재력, 안정성, 가격 탄력성, 구매자 파워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세분 시장의 경쟁 구조로서 경쟁자의 수, 점유율 분포, 대체 상품, 공급자의 파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유망할수록 그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은 매력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세분 시장의 평가에 대한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각각의 세분 시장을 시장 매력도, 자사와의 적합성, 경쟁의 정도라는 기준을 잡고 평가를 했을 때 세분 시장 C가 총점 5.0으로 다른 세분 시장보다 사업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분 시장을 평가한 후에는 어떤 세분 시장을 공략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몇 개의 세분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비차별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 미시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비차별적 마케팅은 대량 마케팅이라고도 불리우며, 이것은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향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차별적 마케팅은 2개 이상의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삼고 각 세분 시장에 상이한 욕구에 적합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을 해서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집중 마케팅 혹은 틈새 마케팅은 여러 세분 시장 중에서 하나의 세분 시장만을 표적 시장으로 삼고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미시 마케팅 또는 지역 마케팅은 도시나 특정 지역의 매장 같은 고객 집단의 욕구에 브랜드와 촉진 활동을 맞추는 전략을 말합니다. 다음 장에서 표적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에서 시장을 세분하고 각 세분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어떤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결정할지는 크게 세 가지 공략 방법이 존재합니다. 비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집중화 마케팅이 그것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차별화 마케팅은 세분 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차별화란 말과 같이 세분 시장을 정하지 않고 물건을 팔겠다는 것으로 소비자들 간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전략은 소비자들 사이의 욕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단일 마케팅 믹스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차별화 마케팅은 여러 개의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해놓고 각각의 표적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품과 마케팅 믹스의 다양성을 통해 각 세분 시장 안에서 높은 판매고와 강력한 위치의 구축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차별이라는 말과 같이 이번에는 시장을 정해놓고 물건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비용의 상승보다 매출액의 상승과 전체적인 수익률이 향상이 예상될 때 적합한 전략입니다. 집중화 마케팅은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큰 시장에서 작은 점유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 또는 소수의 작은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시장에 집중을 해서 물건을 팔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은 한정된 자원으로 세분 시장을 잘 선정하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 집중화를 통해 높은 수익률 획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극소수의 시장에 매달리게 되므로
시장의 기호 변화와 강력한 경쟁자의 참여로 인해 위기에 빠질 우려도 내포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전략에서 어떤 시장 공략이 좋은가를 표적 시장의 선정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기업의 자원, 제품의 동질성, 제품 수명주기, 시장의 형태, 경쟁사 전략 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자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원이 풍부할 때는 차별적 마케팅이 유리하지만 자원이 제한된 때에서는 집중한 마케팅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다양성으로 단순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차별적 마케팅이 적합하고 다양한 제품의 경우에는 차별적 또는 집중한 마케팅이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 수명 주기로서 기업이 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비차별적 마케팅이 적합하고 제품이 성숙기 후기에 들어서면 차별적 마케팅이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다양성으로 시장이 동질하다면 비차별적 마케팅이 적합하고 시장이 이질적인 시장이라면 차별적 마케팅이나 집중한 마케팅이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경쟁사의 차별화 전략에는 차별적 마케팅이나 집중한 마케팅을 추구를 해서 맞대결하는 것이 좋고 경쟁사가 비차별화 전략을 추구를 하면 차별적 마케팅이나 집중한 마케팅을 채택을 해서 경쟁 우위를 누리는 쪽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1단계는 세분화 기준의 선정입니다. 무엇으로 시장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 시장을 나누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변수로는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 통계적 변수, 제품의 사용 상황, 구매 행동 변수, 마케팅 민감도, 추구 편익 등의 변수들을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게 됩니다. 시장 세분화의 2단계는 세분 시장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분 시장을 구성하는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으로써 고객들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누어진 세분 시장의 고객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지 등을 프로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시장 세분화의 2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표적 시장 선정 1단계는 매력도에 대한 평가로 무엇을 기준으로 세분 시장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세분 시장이 얼마나 크냐 또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고 구조적인 매력도를 보게 되며 기업의 목표와 가용 자원 그리고 세분 시장의 접근 용이성 등을 따져서 표적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고 가장 바람직한 시장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표적 시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시장을 선택하는 접근법을 3가지로 나눈다고 하였는데 비차별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집중한 마케팅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별적 마케팅은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따로 공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집중한 마케팅은 하나의 시장을 선택을 해서 기업의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SDP 전략의 S와 T에 해당하는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P에 해당하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